근데 공짜는 아니에요. 그죠? 네,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련해서 남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이트 알려드리긴 할 건데, 그래서 그런 부동산 그 경매 사이트 같은데 여러분 접속하셔가지고 꾸준히 손품을 판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, 또 계속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돈하고 연계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러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4주, 5주가 되면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걸 쭉 배우실 거거든요. 그죠? 그러면 권리 분석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하도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날 배우신 거 유형 찾아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. 지금은 권리 분석 가지고 돈을 버는 시장도 있긴 하지만 아까 투자 모델 발굴해서 권리 분석 말고도 돈 버는 거 되게 많잖아요. 그죠?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물건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런 거 사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찾아서 괜찮은 게 있으면 무조건 현장부터 가봐야 됩니다. 현장에 안 가고 앉아서 경매하려고 하면 다 나갑니다. 실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를 해요. 경매는. 그죠?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법원에 가서 매각일날 입찰할 때까지 시간이 꽤 텀이 있어요. 짧게는 3, 4개월,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. 그죠? 그리고 또 경매 감정은 감정평가하는데 좀 넉넉하게 줍니다. 왜냐면 경매 감정평가를 시세가 2억짜리 정도라고 하면은 한 2억 1천 정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감정평가 하고 나중에 매각기일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동안에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채무자들이 내 부동산이 지금 2억 2천, 2억 3천만 원인데 왜 2억에 감정했느냐고 감정평가 이익을 자꾸 신청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자꾸 경매 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조금 넉넉해지는 거예요. 반대로 감정평가자분들이 감정평가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대출 나갈 때. 대출 나갈 때는 감정평가가 높게 해주게 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의 몇 퍼센트 대출 해주는데 혹시 이랬다가 은행이 손해입으면 어떻게 돼요? 그죠?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혹시 만약 하나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를 조금 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감정평가들은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필히 가격을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다음 입찰 전에 점유자 파악을 통해서 명도 난이도 파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찰받으면 여러분들 그 부동산의 사유분산은 어떻게 돼요? 내보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명도라고 합니다. 명도. 그죠? 아까 일본말 같긴 한데요.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명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명도를 할 때는 그냥 내보낼 수 있다 없다? 없다 그랬어요. 경매도 내보내려면 집행권한이 필요해요. 자, 그 집행권한이 뭐냐면 아까 일반 임대에서는 명도 소송을 하는 건데 경매는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민사집행법에 경매명령 제도예요. 대개 그 집행권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.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나와요. 일반 명도 소송 하시게 되면 3, 4개월 이상 걸리는데 일주일이면 나와요. 그래서 이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할 건데 인도명령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포인트냐면 여러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특정을 잘해야 돼요. 홍길동에 살고 있으면 홍길동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 받잖아요. 그죠?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하고 명도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간다고요? 집행관사무소 가서 짐 강제로 빼달라고 가는 건데 집행관사무소에서 받은 집행권은 홍길동의 집을 빼달라고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집행관이 현장에 갔더니 누구예요? 홍길동이 아니라 고길동이 있어. 그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한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규모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? 그 사람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상대방도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요. 시간을 끈다고요.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평에 가면 국수역이라고 있어요. 국수를 많이 파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거기 주변이 이제 뭐 전철 뚫리고 하면서 서울 가깝잖아요. 그죠? 전원주택지들 막 개발하고 막 그래요. 그죠? 그 누가 해놨는데 한 5동 정도 해놨는데 그게 경매가 나왔어요. 낙찰받아가지고 미혼들 명도한다고 5집에다 강제 집행을 했는데 계속 집행 불능이 나는 거예요. 봤더니 5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공사하고 아니고 시행사라고 하나요, 그죠?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집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씩 옮겨. 그러면 이 집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놨는데 A는 옆집 가 있어. 무슨 일이 아니에요, 이게. 이게 되게 심각해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저께는 무슨 상담을 했냐면 제가 주로 상담하게 되면 이제 가족분들 분쟁이 되게 많아요. 상속권으로. 근데 장남 명의로 받아놨는데 거기 큰 누나가 사는데
안 보고 산지 되게 오래된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싸움이 나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둘째 동생분, 그러니까 이 장난만 한쪽 편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또 같은 편인 거예요. 근데 그 누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둘째 동생이 약간 도움을 좀 준 거죠.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그 큰 누나 상대로 명도수용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. 집행관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둘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제3자의 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유자가 특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자꾸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다행히 그냥 집만 조금 있어서 집행관이 문함을 열어줬는데 그냥 해주시겠다고 한 거죠. 집행관이 왜 안 해주냐면 심적으로는 알아요. 네, 그 점유자들이 명도 내는 거 지원하려고 방해하는 걸 알죠. 아는데 혹시 자기한테 손해배상 물을 수 있잖아요. 첫 시간에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런 소송 같은 거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. 안 하고 사실 좋잖아요. 그죠? 집행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 점유자 특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도 좀 뭐 점유자가 많은 다가구주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필히 낙찰 전에, 이찰 전에 여러분들이 점유자 파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점유자가 몸이 편찮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런 거 우리 낙찰보다 명도가 또 어렵잖아요. 그죠? 뭐 그런 케이스들도 여러분 사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이찰 여부를 따지실 필요가 있다. 명도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눈물이 나죠. 그죠?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상승의 공급량 노조 양질의 일자리 교통원리 말씀드렸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죠? 앞으로 또 집값이 오를 때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런 신호들이 될 것 같아요. 시그널들이 그죠? 전세가 때문에 공급량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죠.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, 전세가 상승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부동산 앱이 있죠. 네.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부동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있어요. 그죠? 호갱노노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안 깔려있는 분들은 깔고 보시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앱인 것 같아요. 거기 보시면 수원 지역 인근에 향후 2년간 아파트가 몇 채 공급이 될 거다.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또 이 아파트 단지에 3년, 10년 동안의 실거래 추이 같은 것들, 전세가나 매매가 차이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. 심심하면 들여다보시면 돼요. 호갱노노. 네. 여러분들 호갱님이 되지 말라고 호갱노노. 그죠? 네. 또 상가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밸류맵. 같이 할 때 밸류맵이라고 해서 이건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실거래가들을 또 오픈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. 다 이건 오픈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정보를 가공해서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. 그죠? 또 디스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. 그죠? 여러분 편한 데를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는 뭐냐면 요즘에 자꾸 아파트가 어떻게 가냐면 똘똘한 채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도 좋은 일자리 근처에 있는 집값만 되게 비싼 거예요. 서브프라임 때 망가진 지역은 아직도 빈집이 많아요. 미국으로. 근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추세가.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어떤 것이 있어요?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게 있겠죠. 그죠? 그런 위주를 잘 보셔야 되겠죠.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? 한도테크노밸리가 있어요.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.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? 서울입니다. 그래서 향후 이 양질의 일자리를 왔다 갔다 해줄 곳이 어디예요? 교통호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잘 수송을 해줄 수 있는 게 GTX 노선이 되는 거죠. 동탄역에 청계동에 있는 더 포스코샵 얼마에 30평대가요? 9억 가까이 할걸요? 9억이면 분당보다 집값이 비싸요. 이런 또 옛날에 알아본 지식을 가진 분은 상당히 분당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청계동에 물론 새 아파트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수서나 강남까지 금방 올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GTX A, B, C, B는 아직 예비타당 조사가 통과가 안 됐어요. 그죠? A는 조금 했나요? 아마 했던 것 같고 C는 조만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C 노선 하면 저희 보장 얘기죠. C 노선. 의정부나 양주 같은 지역도 지금 무지하게 쌉니다.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그죠? 잘 보시면서 그 GTX 노선 주변으로 잘 추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. 그죠? 그게 어디에 데려다 주니까? 양질의 일자리 데려다 주니까. 그죠?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다음에 이제 손품 아까 말씀드렸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사이트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시는 거 오픈해 드릴 건데, 그죠? 공짜라서도 여러분 잘 안 봐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죠? 공짜에서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. 왜냐면 경매 사이트 보는 것도 여러분 눈에 빨리 익어야 되는 거예요. 사이트 하나, 물건 하나 보는데 막 30분이 걸릴 수 있죠, 처음에는. 근데 자꾸 보시다 보면 시간이 안 주거든요. 빨리 좋은 물건 찾아서 돈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빨리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이거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전자 입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.
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제일 많은 거는 압류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체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죠? 이분들 부동산을 경매처럼 처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경매 물건보다는 물건이 좀 적어요. 근데 어쨌든 얘가 그런 물건도 있고 또 전자 입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있냐면 무슨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무슨 신탁회사에서 자기네가 신문에 광고 내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 이 온비드 사이트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자기네가 사용료를 주고 빌려서 또 가서 물건을 팔아요. 이 신탁회사 공매도 사람들 관심이 좀 있어요. 이거는 사실 권리분